런던 히스로 공항의 북쪽에는 터미널을 지나며 손흥민은 피로에 찌든 눈을 비볐다. 프리미어리그의 치열한 시즌을 마친 그는 검은색 백팩 하나만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단기 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서울에서 열릴 자선 행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이 축구 캠프를 후원하는 행사로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연속된 훈련과 팬미팅으로 그는 이미 녹초였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다크서클이 눈 밑에 깊게 자리 잡았다. 서울행 4세 27편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공항 스피커에서 울리는 안내 방송에 손흥민은 걸음을 재촉했다. 평소라면 이렇게 촉박하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 스폰서 미팅이 길어졌다. 시계를 확인하니 출발까지 5분 남았다. 손흥민 씨 게이트 직원이 그를 부르며 손짓했다. 문 닫기 직전입니다. 미안합니다. 손흥민은 탑승권을 건네며 말했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탑승권을 스캔했다. 즐거운 비행 되세요, 손 선수. 손흥민은 제트브리지를 통해 서둘러 비행기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서울 일정으로 넘어가 있었다. 자선 행사 계획 후원사 협의 아이들에게 전할 메시지. 그는 백팩을 고쳐매며 비행기 문에 도달했다. 따뜻한 미소를 띤 승무원 이름표에 엠마라고 적힌 젊은 여성이 그를 맞이했다. 손흥민 선수님 환영합니다. 엠마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아,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손흥민이 물었다. 엠마는 태블릿을 두드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선수님. 좌석 배정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백팩을 반대쪽 어깨로 옮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같은 날 지연은 원치 않았다. 어떤 오류죠? 그가 물었다. 엠마가 머뭇거리며 답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시스템상으로는 이코노미로 변경된 걸로 나옵니다. 그럴 리 없죠. 손흥민이 침착하게 말했다. 몇 주 전에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선수님. 예약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엠마가 화면을 확인했다. 퍼스트 클래스가 모두 찼습니다. 오버부킹 상황이 있었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퍼스트 클래스 캐빈을 흘끗 보았다. 넓은 가죽 좌석마다 승객들이 이미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다른 비행편은 없나요? 그가 물었다. 다음 서울 직항편은 내일 아침입니다. 엠마가 말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도 만석이에요.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자선 행사는 내일 저녁 시작이었다. 그럼 이코노미로 가죠. 그가 말했다. 엠마의 어깨가 풀어졌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님. 요금 차액은 환불 처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손흥민이 말했다. 하지만 11시간 좁은 좌석에 앉을 생각에 허리가 욱신거리는 듯 했다. 엠마는 그를 퍼스트 클래스 캐빈을 지나 이코노미로 안내했다. 넓은 좌석들이 좁고 빽빽한 좌석들로 바뀌었다. 몇몇 승객이 그를 알아보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엠마가 유심히 10번 열통로 쪽 좌석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선수님. 다시 죄송드립니다. 이런 일도 있죠. 손흥민이 말했다. 그는 백팩을 앞좌석 아래에 밀어넣으며 무릎이 플라스틱에 닿는 불편함을 느꼈다. 가운데 좌석은 비어 있었고 창가 쪽에는 나이든 여성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매니저의 문자였다. 자선 행사 리허설 6시로 변경. 스폰서 미팅 8시. 도착했나 그는 답장을 시작하려 했지만 기내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전자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꺼주세요. 손흥민은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11시간 동안 연결이 끊긴다. 앞좌석에는 두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자리를 잡았다. 4살쯤 된 꼬마가 좌석 사이로 그를 쳐다보았다. 안녕 꼬마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이 피곤한 미소로 답했다. 아저씨, 키 크다 꼬마가 말했다. 리암 귀찮게 하지마. 아이의 엄마가 꾸짖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 했지만 무릎이 앞좌석에 부딪혔다. 통로 맞은편에는 11살쯤 된 소녀가 로켓과 태양 전지판 스티커로 덮인 노트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열심히 적느라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울까지 비행 시간은 약 11시간입니다. 손흥민은 반쯤 귀를 기울이며 자선 행사를 떠올렸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며 이륙 대기열에 합류했다. 그는 잠을 청하려 했다. 지난주는 훈련과 미팅으로 정신없었다. 승무원들이 안전 데모를 시작했다. 손흥민은 익숙한 설명을 들으며 눈을 떴다. 엠마가 산소 마스크 사용법을 설명하며 그와 눈을 마주쳤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잘못이 아니었다. 데모가 끝나자 그는 노트를 꺼내 자선 행사 연설 초안을 적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달하며 엔진 소리가 커졌다. 그는 노트를 접고 안전벨트를 맸다. 이륙 직후 인터콤이 울렸다. 기내 서비스가 약간 지연될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시계를 보았다. 이코노미 좌석에 앉은 지 8분. 그때 이코노미 캐빈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승무원들이 모여 속삭이고 있었다. 한 명이 자꾸 그를 쳐다보았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지만 승무원들은 여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러다 비행기 앞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권위 있는 태도였다. 그는 엠마와 대화한 뒤 손흥민의 좌석을 가리켰다. 남자는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승객 여러분, 엠마가 인터컴으로 말했다. 스카이글로브 항공의 사장 제임스 휘테커를 소개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휘테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주심의 이끌번 열로 다가왔다. 통로 맞은편의 릴리 카터는 노트를 더 세게 쥐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 6개월간의 드론 설계가 담긴 노트였다. 오늘은 그녀 생애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엄마가 공항에서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짐 다 챙겼지? 엄마가 물었다. 발표 자료 드론 모형은 내 엄마. 릴리가 백팩을 툭툭 치며 말했다. 서울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하지? 과학경진대회에서 이름표를 든 사람들이 기다릴 거예요. 릴리는 용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엄마가 같이 못 가서 미안해. 엄마가 말했다. 괜찮아요. 릴리가 말했다. 아빠가 떠난 후 엄마는 간호사로 2병원에서 일했다. 서울의 과학경진대회는 큰 기회였다. 우승하면 5천만 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넌 그 장학금을 받을 거야. 엄마가 말했다. 비행기 안에서 릴리는 노트를 펴고 발표 자료를 확인했다. 10시간 뒤 심사위원들 앞에서 태양광 드론 설계를 설명해야 했다. 제 설계는 날개 표면 전체를 덮는 초박막 태양 전지를 사용합니다. 그녀는 속삭이며 연습했다. 통로 맞은편에서 소란이 일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손흥민의 좌석 옆에 멈췄다. 손흥민 선수님, 남자가 말했다. 저는 스카이글로브 항공사장 제임스 휘테커입니다. 좌석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릴리의 눈이 커졌다. 손흥민 그녀는 잡지에서 그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의 영웅이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손흥민이 말했다. 그냥 좌석 혼선일 뿐이죠. 용납할 수 없습니다. 휘테커가 고집했다. 기내 앞쪽에 개인 캐빈이 있습니다. 릴리는 훔쳐보았다.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그녀에게 기회가 왔다. 용기를 낸다면 그에게 설계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하지만 목이 메었다. 이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휘테커가 말했다. 손흥민이 일어섰다. 정말 별일 아닙니다. 릴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노트를 들었다. 저기 손 선수님. 하지만 비행기가 흔들렸다. 릴리는 좌석에 밀려났다. 승객 여러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기류를 만나고 있습니다. 즉시 좌석으로. 비행기가 다시 흔들렸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다. 릴리의 노트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돼, 그녀는 소리치며 노트를 잡으려 했지만 안전벨트 때문에 손이 닿지 않았다. 비상 착륙 프로토콜을 준비하세요. 기장이 말했다. 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프로젝트 장학금 기회 노트가 사라졌다. 엄마가 이 여행을 준비해준 모습이 떠올랐다. 괜찮을 거야.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든 여성사라 해리스가 릴리의 손을 토닥였다. 비행기는 늘 난기류를 겪어. 하지만 릴리가 걱정한 건 노트였다. 통로 맞은편에서 손흥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비행기가 안정되며 산소 마스크가 덜 흔들렸다. 가장 심한 난기류를 지났습니다. 기장이 말했다. 맨체스터로 회항합니다. 릴리는 노트가 사라진 바닥을 바라보았다. 손흥민이 안전벨트를 풀고 그녀의 좌석 옆에 무릎을 꿇었다. 중요한 걸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찾는 걸 도와줄게요. 릴리는 믿을 수 없었다. 노트 맞죠? 손흥민이 물었다. 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용 설계가 다 들어있어요. 휘테커가 다가왔다. 손 선수님, 제가 돕겠습니다. 이 아가씨가 노트를 잃어버렸어요. 손흥민이 말했다. 휘테커가 외쳤다. 승객 여러분, 로켓 스티커가 붙은 노트를 찾는 걸 도와주세요. 승객들이 좌석 주변을 살펴보았다. 엠마가 손전등을 들고 확인했다. 이름이 뭐예요? 손흥민이 물었다. 릴리예요. 릴리 카터. 만나서 반갑습니다, 릴리. 저는 흥민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다. 노트에 어떤 설계가 있죠? 태양광 드론이에요. 릴리가 말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과학경진대회에서 발표하려고요. 태양광이라. 손흥민이 흥미롭게 말했다. 비행기가 맨체스터로 하강을 시작했다. 기장이 좌석에 앉을 것을 요청했다. 손흥민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착륙 후에 다시 찾아줄게요. 그가 약속했다. 비행기가 맨체스터 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며 릴리 카터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소중한 노트 로켓과 태양 전지판 스티커로 덮인 파란 노트는 다시 손에 들려 있었다. 손흥민과 제임스 휘테커, 스카이글로브 항공의 사장, 그리고 몇몇 승객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릴리는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서울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열릴 과학경진대회는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태양광 드론 설계는 그녀의 꿈을 실현할 기회였다. 하지만 비행기의 기계적 문제와 다가오는 폭풍은 그녀의 계획을 위협하고 있었다. 손흥민이 통로에서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지, 릴리그는 백팩을 어깨에 매며 물었다. 네, 정말 감사해요. 릴리가 수줍게 대답했다. 그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그녀의 노트를 찾아준 것도 모자라 이제 그녀와 함께 VIP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다. 휘테커가 앞장서며 말했다. 손 선수님, 릴리 양 VIP 라운지로 안내하겠습니다. 기계 점검 동안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묻어났다. 릴리는 그의 완벽한 정장과 단단한 태도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감지했다. 공항 터미널을 지나며
그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다. 손흥민의 검은 티셔츠와 캐주얼한 모습, 휘테커의 세련된 정장, 그리고 릴리의 스티커로 장식된 노트는 기묘한 조합이었다. 맨체스터 공항의 VIP 라운지는 릴리가 상상했던 어떤 곳보다 화려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고 부드러운 가죽 소파와 반짝이는 대리석 테이블이 공간을 채웠다. 뷔페 테이블에는 샌드위치와 과일, 고급스러운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와, 릴리가 속삭였다. 여기 정말 멋져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다. 이코노미 좌석보다는 낫지 안 그래? 직원이 다가와 그들을 개인 미팅룸으로 안내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방에는 커다란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디지털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편히 앉아. 휘테커가 말했다. 정비팀 상황을 확인하고 올게요. 음료나 간식은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가자 손흥민이 릴리에게 몸을 돌렸다. 자, 릴리, 그 태양광 드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릴리는 잠시 망설였다. 손흥민 같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설계를 설명한다는 게 부끄러웠다. 제 설계는 아마 별거 아닐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가 처음 축구 연습할 때도 별거 아니었어.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위대한 건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릴리는 노트를 펴고 상세한 드론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주요 문제는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녀가 설명을 시작하며 점점 자신감을 찾았다. 제 드론은 날개 전체에 초박막 태양 전지를 배치하고 배터리를 중앙이 아니라 날개 구조에 분산시켜 무게를 줄였어요. 손흥민이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알바트로스 새에서 영감을 받은 거지. 공기 흐름을 이용하는 곡선형 날개. 맞아요. 릴리의 눈이 반짝였다. 알바트로스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몇 시간이나 날아요. 그 원리를 드론에 적용했죠. 대단해. 손흥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문이 열리고 휘테커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릴리의 설계도를 보자 눈에 호기심이 떠올랐다. 릴리 양, 그게 대회용 설계인가요? 네. 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발표할 태양광 드론이에요. 재난지역에 물품을 배달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재난지역 휘테커가 관심을 보였다. 그건 스카이글로브 항공이 관심 있는 분야야. 우리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항공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든. 손흥민이 휘테커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왜 제 좌석을 이코노미로 바꾼 거죠? 정말 시스템 오류였나요? 휘테커가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릴리와 손흥민이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스카이글로브 항공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휘테커가 말을 이었다. 우린 새로운 이코노미 좌석 설계를 개발했어요. 7% 적은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승객의 편안함을 높이는 기술이죠.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손 선수님의 탑승 소식을 듣고 제가 도박을 걸었죠. 선수님이 그 좌석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랐습니다. 손흥민이 눈썹을 치켰다. 대담한 선택이군요. 위험한 선택이었죠. 휘테커가 인정했다. 하지만 스카이글로브의 7,000명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었어요. 릴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녀의 드론 설계와 항공사의 혁신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때 문이 열리고 어린 소년이 들어왔다. 리암이었다. 앞좌석에서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던 축구팬 꼬마였다. 그의 엄마가 뒤따라 들어왔다. 리암 방해하면 안 돼. 엄마가 말했다. 괜찮아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다. 리암 서울에서 뭘 할 건지 말해줄래? 축구대회에 나가요. 리암이 흥분하며 말했다. 전국 소년 축구 챔피언십이요.
저희 팀이 3위예요, 멋지네. 손흥민이 주먹을 내밀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꼭 우승해라. 리암의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수님, 리암이 팬이에요. 이번 여행이 큰 기회라서. 그녀가 릴리를 보며 말을 이었다. 릴리도 대회에 나가는 거지. 어떤 프로젝트야. 릴리가 노트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재난 지역에 구호품을 배달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이에요. 대단하다. 리암의 엄마가 감탄했다. 너희 같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때 휘테커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통화를 위해 밖으로 나갔다. 몇 분 뒤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 어두웠다. 폭풍 소식이야. 그가 말했다. 서울로 가는 모든 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대로라면 릴리 양이 대회에 늦을 수도 있어. 릴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다. 더블 근무로 힘들게 번 돈으로 이 여행을 준비해준 엄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손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그는 전화를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다. 제 전용기가 근처 공항에 있어요. 1시간 안에 이륙 준비가 가능할 겁니다. 릴리의 입이 벌어졌다. 전용기요, 그래.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나도 서울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고 내 대회도 놓칠 수 없잖아. 없잖아. 휘테커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 관대한 제안입니다, 손 선수님. 별거 아냐. 손흥민이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 중에도 급한 일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암 같은 아이들이나. 리암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도 갈 수 있나요? 그의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리암 너무 부탁하면 안 돼. 문제없어요. 손흥민이 말했다. 제 비행기는 15명 정도 탈 수 있어요. 급한 일정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태울게요. 휘테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카이글로브가 비용을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즉시 준비하죠. 그가 전화를 걸기 위해 다시 나갔다. 릴리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가 열심히 꿈을 꾸고 있으니까. 손흥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내 꿈을 믿어줬어. 이제 내가 그걸 돌려줄 차례야. 릴리는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펴고 설계도를 보았다. 손흥민이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배터리 분산 시스템 좀 더 설명해 줄래? 이게 왜 중요한 거지? 릴리가 설명을 시작했다. 중앙 배터리는 무게중심을 망치고 전선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커요. 제 설계는 배터리를 날개에 얇게 분산시켜서. 그녀는 점점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손흥민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원리는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 그가 말했다. 스카이글로브의 새로운 좌석 설계와 비슷한 점이 있어. 릴리가 놀라 물었다. 항공기요, 그래. 손흥민이 웃었다. 휘테커가 보여준 이코노미 좌석 설계도 무게 분산과 효율을 강조했어. 너랑 비슷한 생각이야. 문이 열리고 휘테커가 돌아왔다. 준비됐습니다. 12명의 승객이 급히 서울로 가야 합니다. 리암과 그의 엄마, 그리고 다른 대회 참가 학생들 포함이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 팀이 서울 도착 후 교통편을 준비할 거예요. 릴리는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드론 설계가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휘테커가 그녀에게 말했다. 릴리 양내 설계는 우리 항공사에도 영감을 줄 수 있어. 서울로 가는 길에 더 이야기하고 싶어. 라운지 밖으로 나오며 릴리는 손흥민과 휘테커 옆에서 걸었다. 공항 직원들이 그들을 전용 공항으로 가는 차로 안내했다. 차 안에서 손흥민이 말했다. 릴리 대회 발표 걱정돼 조금요. 릴리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선수님이 제 설계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덜 떨려요. 잘할 거야. 손흥민이 격려했다. 네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차가 전용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릴리는 창밖을 보았다. 폭풍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노트를 꼭 쥐고 있었다.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맨체스터의 작은 전용 공항에서 손흥민의 전용기가 활주로에 반짝이며 서 있었다. 매끄러운 흰색 동체와 유선형 디자인은 릴리 카터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로켓 스티커로 장식된 노트를 꼭 쥔 채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와, 정말 멋져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실용적이야. 시간 낭비 없이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릴리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이코노미 좌석에서 서울과학경진대회를 걱정하며 떨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전용기에 오르고 있었다. 비행기 옆에는 이미 다른 승객들이 모여 있었다.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리암과 그의 엄마 로봇 공학대회에 나가는 3명의 10대 소년과 그들의 교사, 그리고 서울로 급히 돌아가야 하는 2명의 비즈니스맨. 모두 손흥민의 관대한 제안 덕분에 이곳에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 선수님. 로봇공학팀의 교사가 말했다. 이 아이들은 1년 내내 이 대회를 준비했어요. 놓쳤다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손흥민이 답했다. 모두 제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릴리는 내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좁은 이코노미, 좌석 대신 넓은 가죽 의자와 작은 테이블, 심지어 소파까지 있었다. 고급스러웠지만 과시적이지 않았다. 아무데나 앉아. 손흥민이 승객들에게 말했다. 10분 뒤 이륙합니다. 릴리는 창가 좌석을 골랐다. 노트를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리암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너도 대회 가는 거지 뭘 만드는 거야? 태양광 드론이야. 릴리가 대답했다. 재난지역에 구호품을 배달할 수 있는 거야. 멋지다. 리암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난 축구대회 가는 거야. 전국 소년 챔피언십 3위까지 올라갔어. 대단해. 릴리가 감탄했다. 나 축구는 잘 못해. 내가 가르쳐 줄게. 리암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난 리암이야, 릴리.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조종사가 들어오며 끊겼다. 승객 여러분, 저는 파텔 기장입니다. 나이든 조종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까지 약 10시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서울 근처에서 폭풍 시스템 때문에 약간의 난기류가 예상되지만 걱정 마세요. 편히 앉아서 즐기시길.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며 릴리는 창밖을 보았다. 맨체스터의 회색 하늘이 점점 멀어졌다. 이륙은 부드러웠고 순식간에 구름 위로 올라갔다. 순항 고도에 도달하자 손흥민이 안전벨트를 풀고 로봇 공학팀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뭔가를 설명했다. 릴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순 없었지만 10대 소년들의 얼굴에 떠오른 흥분을 볼 수 있었다. 제임스 휘테커가 릴리의 좌석으로 다가왔다. 함께 앉아도 될까? 그가 정중히 물었다. 물론이죠. 릴리가 대답했다. 휘테커가 리암 옆에 앉았다. 리암은 작은 축구공을 손에 돌리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노트 정말 인상적이야. 휘테커가 릴리의 노트를 보며 말했다. 손 선수님이 내 설계에 푹 빠진 것 같더라. 릴리가 수줍게 웃었다. 선수님이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특히 날개 구조에 대해요. 보여줄래? 휘테커가 물었다. 난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항공 설계자들과 오래 일해왔어. 릴리는 노트를 펴고 태양광 드론의 주요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핵심은 배터리 분산 시스템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중앙 배터리는 무게를 늘리고 효율을 떨어뜨리죠. 제 설계는 배터리를 날개에 얇게 분산시켜서. 휘테커가 진지하게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대단해. 특히 무게 분산 방식이 혁신적이야. 우리 항공사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연구 중이야. 릴리가 놀라 물었다. 항공사에서도요, 그래. 휘테커가 말했다. 스카이글로브는 연료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려 해. 내 아이디어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릴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과학 프로젝트가 실제 항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그때 손흥민이 돌아와 대화에 합류했다. 릴리 배터리 분산 시스템 말인데 재난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더 설명해 줄래? 릴리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재난 지역은 전력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없어요. 제 드론은 태양광으로 충전되니까 외부 전원 없이도 계속 날 수 있죠. 그리고 배터리가 분산되어 있어 한 부분이 고장나도 다른 부분이 작동을 유지해요. 손흥민의 눈이 빛났다. 그 원리는 소형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 스카이글로브가 구호 임무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휘테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항공사는 구호 물품 배달에 관심이 많아. 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는 말을 멈췄다. 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항공사가 많이 어려운가요? 휘테커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스카이글로브는 파산 직전이야. 그래서 내가 손 선수님의 좌석을 이코노미로 바꾼 거지. 우리의 새로운 좌석 설계를 보여주고 싶었어. 손흥민이 말했다. 그 좌석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었죠. 휘테커가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보여. 그래서 손 선수님 같은 분의 관심이 필요했어요. 릴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다. 그녀의 드론 설계와 항공사의 혁신이 이렇게 연결될 줄이야. 그때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렸다. 음료가 쏟아지고 리암의 축구공이 바닥으로 굴렀다. 승객 여러분, 파텔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으로 들렸다. 폭풍 시스템에 들어서며 난기류가 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릴리의 노트가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돼. 그녀가 소리치며 잡으려 했지만 안전벨트 때문에 손이 닿지 않았다. 비행기가 다시 흔들리며 번개가 창밖을 비췄다. 객실 조명이 깜빡였다. 서울로 다른 경로로 접근하겠습니다. 파텔 기장이 침착하게 말했다. 침착해 주세요. 표준 절차입니다. 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또 노트를 잃어버렸다. 대회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손흥민이 안전벨트를 풀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선수님 앉아 계셔야 합니다. 승무원이 외쳤다. 잠깐만요. 손흥민이 릴리의 좌석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는 좌석 아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또 노트야 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걱정 마. 그가 말했다. 전에 찾았잖아. 이번에도 찾을게. 비행기가 안정되자 손흥민이 노트를 찾아 꺼냈다. 약간 구겨졌지만 무사했다. 고마워요. 릴리가 노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왜 자꾸 떨어뜨리는 걸까요? 중요한 건 늘 예상치 못할 때 미끄러지기 마련이야. 손흥민이 말했다. 중요한 건 계속 찾는 거지. 그가 자리로 돌아가자 리암이 말했다. 릴리, 내 노트 진짜 멋져. 나도 드론 만들어 보고 싶다. 릴리가 웃으며 말했다. 언제든 가르쳐 줄게. 비행기가 폭풍을 벗어나며 흔들림이 줄어들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승객 여러분, 최악의 폭풍을 지났습니다. 파텔 기장이 말했다. 서울에 약 20분 뒤 착륙 예정입니다. 객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릴리는 노트를 열어 설계도가 멀쩡한지 확인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붙인 엄마와의 사진을 보았다. 엄마가 더블 근무를 시작하기 전 과학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우린 해낼 거야, 엄마. 그녀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하며 릴리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폭풍 구름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걱정돼 손흥민이 통로 건너에서 물었다. 조금이요. 릴리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준비됐어요. 잘할 거야. 그가 격려했다. 내가 네 발표 보러 갈게. 릴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손흥민이 웃었다. 그리고 리암의 축구대회도 볼 생각이야. 리암이 소리쳤다. 진짜요, 최고예요. 그의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리암 너무 흥분하지 마. 승객 여러분, 파텔 기장이 발표했다. 인천 국제공항으로 최종 접근 중입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날씨는 약한 비입니다. 릴리는 시계를 확인했다. 대회 등록 마감까지 30분 남았다. 가능할까? 손흥민이 그녀의 걱정을 읽은 듯 말했다. 걱정 마. 차를 준비해뒀어.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며 모두가 안도했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밖에는 검은색 SUV 여러 대가 대기 중이었다. 차들이 각자 목적지로 데려다 줄 거야. 손흥민이 설명했다. 비즈니스맨들이 첫 번째 차로 향했고 로봇 공학팀과 리암 가족이 다음 채 올랐다. 리암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릴리 대회 잘해. 너도 축구 잘해. 릴리가 답하며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 채는 손흥민, 릴리, 휘테커가 탔다. 차가 출발하며 릴리는 드론 모형이 든 백팩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보여줄까? 손흥민이 물었다. 릴리가 모형을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말했다. 정말 잘 만들었네. 이거 네가 직접 만든 거야. 대부분요. 릴리가 말했다. 과학 선생님이 태양전지 납땜을 좀 도와주셨어요. 휘테커가 몸을 기울여 보았다. 날개 디자인이 독특해. 알바트로스에서 영감받은 거 맞지네. 릴리가 설명했다. 공기 흐름을 이용해 에너지를 덜 쓰도록 설계했어요. 손흥민이 감탄했다. 이건 우리가 구호 임무에 쓰는 소형 비행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어. 릴리는 그의 말이 진심임을 느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차가 서울 도심을 지나며 릴리는 발표를 연습했다. 손흥민과 휘테커가 질문하며 그녀의 아이디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릴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테크놀로지 센터가 가까워지자 휘테커가 말했다. 릴리 내 설계가 우리 항공사를 구할 수도 있어. 릴리가 놀라 물었다. 어떡해요? 곧 알게 될 거야.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차가 센터 앞에 멈췄다. 등록 마감 10분 전이었다. 릴리는 백팩을 메고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야말로 고맙지. 휘테커가 따뜻하게 말했다. 가서 최고의 발표해. 손흥민이 덧붙였다. 우린 여기 있을게. 내 발표 꼭 볼 거야. 릴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센터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꿈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테크놀로지 센터의 대회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릴리 카터는 자신의 부스 존 C의 1, 2번 부스에서 태양광 드론 모형을 조심스럽게 세팅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맨체스터 공항에서 비행기 고장과 폭풍으로 대회에 늦을까봐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손흥민의 전용기 덕분에 그녀는 등록 마감 10분 전에 도착했다. 로켓과 태양 전지판 스티커로 덮인 그녀의 노트는 부수 테이블에 펼쳐져 있었고
다이어그램과 계산이 담긴 발표 자료가 심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 교사들, 부모들로 북적였다. 어떤 부스는 번쩍이는 LED와 움직이는 로봇으로 화려했고, 어떤 부스는 팀 단위로 복잡한 장치를 선보였다. 릴리의 부스는 단순했지만 그녀의 드론 모형은 곡선형 날개와 세심한 태양 전지 배치로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발표 연습을 속삭이며 자신을 다잡았다. 제 설계는 배터리를 날개에 분산시켜 효율을 25% 높입니다. 문득 시선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손흥민과 제임스 휘테커가 대회장 입구에 서서 그녀를 찾고 있었다. 손흥민의 검은 티셔츠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몇몇 참가자가 그를 알아보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휘테커는 여전히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 뒤에는 정장 차림에 낯선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릴리는 그들이 스카이글로브 항공의 이사회 멤버들임을 직감했다. 손흥민이 그녀의 부스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릴리 준비 잘 됐어. 그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네 거이요. 릴리가 대답하며 드론 모형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근데 저분들은 누구죠? 그녀가 손흥민 뒤의 사람들을 보며 속삭였다. 휘테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스카이글로브 항공의 이사회 멤버들이야. 오늘 오후 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어. 손 선수님이 그들을 초대했지. 릴리의 눈이 커졌다. 여기 왜요? 내 발표를 보라고. 손흥민이 간단히 말했다. 내 설계가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도 있어. 릴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과학 프로젝트가 항공사의 운명을 좌우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꼭 쥐며 긴장감을 삼켰다.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렸다. 참가자 여러분, 심사는 5분 후 시작됩니다. 지정된 부스로 이동해 주세요. 이사회 멤버들이 릴리의 부스 주변에 흩어져 자리를 잡았다.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시계를 확인했다. 손흥민이 릴리에게 몸을 숙여 말했다. 릴리, 누가 보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마. 내 설계를 설명하는데 집중해. 할 수 있지. 릴리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좋아. 손흥민이 격려했다. 넌 네 설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 여기서 전문가는 너야. 그가 휘테커와 함께 뒤로 물러서자 3명의 심사위원이 부스로 다가왔다. 리더인 김박사 중년의 여성 과학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릴리 카터 양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릴리가 대답하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클립보드 이사회 멤버들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손흥민과 휘테커의 기대 어린 눈빛이 그녀를 압박했다. 잠시 그녀는 얼어붙었다. 발표를 망치면 어쩌지. 심사위원들이 웃으면, 엄마와 손흥민을 실망시키면 그녀는 엄마가 더블 근무를 하며 이 기회를 만들어준 모습을 떠올렸다. 손흥민이 말해준 조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라는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릴리는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 카터입니다. 오늘 제 태양광 드론 설계를 소개합니다. 이 드론은 배터리 분산 시스템과 알바트로스 날개에서 영감을 받은 설계로 재난 지역에 구호품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다. 그녀는 드론 모형을 가리키며 태양 전지의 배치 배터리 분산의 장점 공기 흐름을 활용한 날개 구조를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이사회 멤버들 중 몇몇도 시계를 보지 않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발표가 끝나자 김 박사가 첫 질문을 던졌다. 배터리를 날개에 분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앙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죠?
있죠. 릴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중앙 배터리는 무게중심을 망치고 전선으로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분산 시스템은 무게를 고르게 나누고 한 부분이 고장나도 다른 부분이 작동을 유지해요. 또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다. 이 설계의 제조 비용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릴리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초방막 태양 전지는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연료 비용을 절감해요. 그리고 모듈식 설계로 유지 보수도 쉬워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 안경을 쓴 나이든 남성이 손을 들었다. 이 원리를 대형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 릴리가 잠시 망설였다. 손흥민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북돋웠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릴리가 대답했다. 배터리 분산은 무게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대형 항공기에는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거예요. 남성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이 이어졌지만 릴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했고 이사회 멤버들의 기술적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자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훌륭했어요, 릴리 양. 다음 부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떠나자 이사회 멤버들이 휘테커와 손흥민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릴리의 부스를 가리키며 열띤 대화를 나눴다. 손흥민이 릴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잘했어. 프로 같았어. 정말요. 릴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처음엔 너무 떨렸어요. 전혀 안 보였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사회 멤버들 완전히 매료됐어. 휘테커가 합류하며 말했다. 릴리 양 내 발표는 놀라웠어. 우리 수석 엔지니어가 내 배터리 분산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하고 싶어 해. 실제로요. 릴리가 놀라 물었다. 진짜 비행기예요, 맞아. 휘테커가 확인했다. 네. 엄마 허락이 필요하겠지만 정식 협업을 제안하고 싶어. 릴리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이려 애쓰는 사이 김 박사가 다시 부스로 돌아왔다. 릴리 양 심사위원들이 내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오늘 오후 수상자 발표가 있지만 내 프로젝트가 최우수 혁신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릴리의 입이 벌어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김 박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계속 잘해나가. 김 박사가 떠난 후 릴리는 손흥민을 보며 말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요, 진짜야?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휘테커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사회 회의가 1시간 뒤야. 손 선수님, 릴리 양 준비됐나요? 릴리가 놀라 물었다. 저도요, 그래. 손흥민이 설명했다. 이사회에 내 설계를 직접 보여주면 그들이 파산 대신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져. 릴리는 잠시 망설였다. 정장 차림의 이사들 앞에서 발표라니 심사위원들보다 더 무서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대회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이 발표가 수천 명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할게요.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엄마한테 먼저 전화해야 해요. 물론. 휘테커가 말했다. 회의는 스카이글로브 서울 사무실에서야. 곧 출발해야 해. 릴리는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발표 잘했어. 그녀가 흥분하며 말했다. 심사위원들이 최우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했어. 정말이니? 릴리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근무 중이라 배경에 병원 소음이 들렸다. 엄마, 그리고 항공사 사람들이 내 설계를 진짜 비행기에 쓰고 싶대. 이사회에 발표해달라고 했어. 항공사 엄마가 놀라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손흥민 선수님이 도와줬어. 릴리가 말했다. 그리고 스카이글로브 항공 사장님이. 잠깐 손흥민 엄마가 말을 끊었다. 릴리, 진짜야. 손흥민이 손을 내밀며 전화를 받았다. 카터 부인 손흥민입니다. 릴리가 안전하게 서울에 도착했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설계는 놀라워요.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하자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저예요. 릴리는 제 전용기로 왔죠. 그녀는 대단한 엔지니어야. 전화를 돌려받은 릴리가 말했다. 엄마 진짜야. 나 지금 발표 준비해야 해. 알았어, 아가. 엄마가 말했다. 너를 믿어. 조심해. 전화를 끊은 릴리는 손흥민과 휘테커를 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가자. 손흥민이 말했다. 내 꿈이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됐어. 릴리는 드론 모형과 노트를 백팩에 넣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테크놀로지 센터의 대강당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릴리 카터는 앞줄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태양광 드론 모형과 노트는 이제 부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과학경진대회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상을 발표하고 있었다. 최고 연구 방법상, 가장 창의적인 접근상, 최고 발표상이 차례로 수여되었다. 릴리는 다른 참가자들이 무대로 올라가 인증서와 작은 트로피를 받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최우수 혁신상 5천만 원의 장학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 상은 그녀와 엄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손흥민과 제임스 휘테커는 그녀 바로 뒤에 앉아 있었다. 손흥민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격려했고 휘테커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고 릴리는 그가 스카이글로브 항공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 회의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다. 대강당에는 스카이글로브의 이사회 멤버들도 흩어져 앉아 있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은 릴리의 발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암시했다. 드디어 김 박사가 무대의 마이크 앞에 섰다. 이제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관객이 숨을 죽였다. 3등 상금 500만 원은 분해원 도시 수질 개선을 위한 미세 플라스틱 필터 설계로 제임스 박군에게 돌아갑니다. 뒷줄에 키 큰 소년이 환한 미소로 무대로 올라갔다. 릴리는 박수를 치며 그를 축하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2등 상금 1천만 원은 지진 내성 건축 설계로 소피아 김양에게 수여됩니다. 휠체어를 탄 소녀가 무대로 올라가 인증서를 받으며 활짝 웃었다. 관객의 박수가 대강당을 채웠다. 릴리는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이제 1등만 남았다. 5천만 원 장학금.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 김 박사가 관객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1등 상금 5천만 원은 그녀가 극적으로 말을 멈췄다. 혁신적인 배터리 분산 시스템과 태양광 드론 설계로 릴리 카터 양에게 돌아갑니다. 대강당이 박수와 환호로 터져 나왔다. 릴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이름이 울려 퍼졌지만 믿을 수 없었다. 손흥민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릴리 너야. 올라가. 그가 속삭였다. 릴리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올라갔다. 김 박사가 그녀에게 큰 인증서와 빗불 모양의 작은 트로피를 건넸다. 축하해, 릴리. 김 박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내 설계와 발표에 만장일치로 감탄했어. 릴리는 마이크 앞에 서서 관객을 내려다보았다.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흥민과 휘테커는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고 이사회 멤버들조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릴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관객이 부드럽게 웃었다. 김 박사가 격려하며 물었다.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니?
릴리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네, 제 엄마요. 엄마는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 과학 선생님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모형 제작을 도와주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내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님과 휘테커 사장님이요. 비행기가 맨체스터로 회항했을 때 저를 서울까지 데려와 주셨고 제 설계를 개선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관객이 다시 박수를 쳤다. 몇몇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감탄의 소리를 냈다. 릴리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손흥민이 그녀에게 전화를 내밀었다. 누가 축하하고 싶대.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릴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릴리 아가.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방금 병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봤어. 모두 너를 응원했어. 엄마. 나 이겼어. 릴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장학금 받았어. 알아, 아가.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정말 잘했어.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릴리가 속삭였다. 나도 그래, 릴리. 엄마가 말했다. 내일 집에 오면 같이 축하하자, 알았지? 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가 얼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손흥민과 휘테커를 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게 두 분 덕분이에요. 너 덕분이지. 손흥민이 말했다. 네가 이 모든 걸 해낸 거야. 휘테커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릴리 양, 손 선수님, 이제 스카이글로브 사무실로 가야 해. 이사회 회의가 30분 뒤 시작이야. 릴리의 눈이 커졌다. 지금요, 그래. 손흥민이 설명했다. 네가 이사회에 설계를 보여주면 그들이 파산 대신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져. 릴리는 잠시 망설였다. 대회 발표는 이미 큰 도전이었는데 이제 정장 차림의 이사들 앞에서 또 발표라니. 하지만 그녀는 이미 심사위원들을 설득했고 1등을 차지했다. 그녀의 설계가 수천 명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알겠어요.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서 허락받아야 해요. 휘테커가 미소 지었다. 물론. 차에서 전화하면 돼. 가자. 그들은 대강당을 나와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SUV에 올랐다. 차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스카이글로브 항공의 사무실로 향했다. 릴리는 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다. 엄마, 나 1등 했어. 그녀가 흥분하며 말했다. 그리고 지금 항공사 이사회에 발표하러 가. 릴리, 정말 엄마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이사회라니, 그게 뭐야? 스카이글로브 항공이 파산할지도 모른대. 릴리가 설명했다. 근데 내 설계가 그들을 도울 수 있대. 손 선수님이랑 같이 발표하려고.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릴리, 이건 엄청난 일이야. 괜찮겠어? 응, 엄마. 릴리가 단호히 말했다. 나 할 수 있어. 이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대. 그럼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가 말했다. 네가 늘 하던 대로 진심으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릴리가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다. 차 안에서 휘테커는 태블릿으로 문서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사회는 까다로울 거야. 몇몇 멤버는 이미 파산을 결정했어. 하지만 내 발표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릴리 양. 손흥민이 덧붙였다. 릴리 대회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돼. 네 설계가 왜 중요한지 그걸 설명해. 우리가 옆에 있을 거야. 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펴고 발표 자료를 훑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제안한 날개 구조 개선과 휘테커가 언급한 항공기 적용 가능성을 다시 점검했다. 차가 스카이글로브 사무실 앞에 멈췄다.
유리 건물의 로비에는 항공사 로고가 새겨진 대형 비행기 모형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최상층으로 데려갔다. 로비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휘테커 사장님 이사회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휘테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리사. 곧 들어갈게. 그는 릴리에게 몸을 돌렸다. 준비됐어, 릴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네, 준비됐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 주위에 정장 차림의 이사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일부는 릴리의 대회 발표를 본 이들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낯선 얼굴이었다. 그들은 릴리, 손흥민, 휘테커가 들어오자 호기심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휘테커가 먼저 말했다. 여러분, 오늘 투표를 연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카이글로브 항공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릴리를 가리켰다. 릴리 카터 양이 그녀의 수상 경력의 설계를 설명할 겁니다. 이 설계는 손 선수님과 제가 스카이글로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 기술입니다. 모든 시선이 릴리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다. 이사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의 격려, 손흥민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설계를 떠올렸다. 그녀는 백팩에서 드론 모형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릴리 카터입니다. 이건 재난지역에 구호품을 배달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입니다. 핵심은 배터리 분산 시스템과 알바트로스 날개에서 영감을 받은 설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모형을 가리키며 배터리 분산의 장점, 태양전지의 효율성, 그리고 연료 절감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사들이 메모를 시작했다. 한 여성 이사가 물었다. 이 기술을 상업 항공기에 적용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릴리가 대답했다. 드론은 소규모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대형 항공기는 몇 년 걸릴 수 있지만 배터리 분산은 연료 효율을 즉시 개선할 수 있어요. 손흥민이 보충했다. 제 팀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릴리의 설계는 그 과정을 단축할 수 있어요. 나이든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건 흥미롭지만 스카이글로브는 3개월 안에 파산할 상황이다. 이게 당장 무슨 도움이 되나? 손흥민이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는 겁니다. 제 재단과 회사들이 스카이글로브에 즉각적인 자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릴리의 설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조건으로요. 또 다른 이사가 반박했다. 신규 항공기 개발은 수년이 걸린다.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인 해결책이다. 투자는 즉시 스카이글로브를 안정시킬 겁니다. 손흥민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면 주가가 오르고 승객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항공에 열광할 겁니다. 휘테커가 덧붙였다. 우린 그냥 또 다른 항공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항공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릴리 양의 설계는 그 시작점이에요. 이사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파산의 확실성 대 손흥민의 제안의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릴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다. 그녀의 작은 과학 프로젝트가 이렇게 복잡한 비즈니스 논쟁을 촉발하다니.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투표를 요청했다. 파산 대신 손 선수님의 파트너십 제안을 수용하는데 찬성하는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갔다. 처음엔 몇 명 곧 더 많은 이들이 동의했다. 찬성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다. 스카이글로브 항공은 파산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안된 파트너십을 추진합니다.
회의실의 긴장이 순식간에 풀렸다. 이사들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다. 몇몇이 릴리에게 다가와 축하했다. 대단한 발표였어, 아가씨. 안경 쓴 이사가 말했다. 내 설계가 우리를 설득했어. 휘테커가 릴리에게 다가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릴리 양, 네가 해냈어. 스카이글로브를 구했어. 저는 그냥 제 프로젝트를 설명했을 뿐이에요. 릴리가 수줍게 말했다. 그 이상이야. 손흥민이 말했다. 넌 그들에게 투자할 미래를 보여줬어. 휘테커가 덧붙였다. 7,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지켰어. 그리고 우리 장학 프로그램은 계속될 거야. 릴리 양, 널 첫 특별 장학생으로 초대하고 싶어. 릴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휘테커가 확인했다. 대학뿐 아니라 과학 캠프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등 내 재능을 키울 모든 기회를 지원할게. 릴리는 믿을 수 없었다. 대회 장학금에 더해 스카이글로브의 지원이라니. 엄마랑 상의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휘테커가 말했다. 내일 내 엄마를 서울로 초대할게.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회의실을 나서며 손흥민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시 통화한 뒤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론이 우리 파트너십 소식을 들었어. 어린 천재가 항공사를 구했다고들 하네. 기자들이 아래층에 몰려들고 있어. 릴리가 놀라 말했다. 기자요. 저 뭐라고 말해야 해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손흥민이 안심시켰다. 휘테커 사장님이랑 내가 처리할게. 휘테커가 말했다. 늦었으니 릴리 양을 호텔로 모셔다 드리고 기자들을 만나야겠어. 그들은 비공개 출구로 나와 기자들을 피했다. 차 안에서 릴리가 물었다. 손 선수님, 왜 저희를 이렇게 도운 거예요? 그냥 서울로 가셨으면 됐잖아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며 말했다. 너와 휘테커 사장님에게서 뭔가 익숙한 걸 봤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나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 릴리는 그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이 여정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며칠 뒤 서울 스카이글로브 본사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릴리는 엄마 옆에 서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다. 엄마 캐서린 카터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불과 며칠 전 그녀는 병원에서 더블 근무를 하며 월세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와 항공사 사장 옆에 서 있었다. 정말 자랑스러워, 릴리. 그녀가 속삭였다. 휘테커가 연단으로 올라가 말했다. 오늘 스카이글로브 항공과 손흥민 선수님의 재단 간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협력은 7,000명 직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항공 기술을 혁신할 것입니다. 그는 릴리를 가리켰다. 또한 우리 장학 프로그램을 확장해 다양한 배경의 젊은 인재를 지원할 것입니다. 첫 번째 특별 장학생은 릴리 카터 양입니다. 그녀의 태양광 드론 설계는 우리 엔지니어링 팀과 손 선수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혁신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11살 소녀의 스티커로 덮인 노트에서 시작될 수도 있죠. 관객이 웃었다. 릴리의 설계는 기술적 우수성뿐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 파트너십은 다음 세대 혁신가를 키우는 약속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다. 한 기자가 물었다. 이 파트너십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손 선수님의 좌석이 이코노미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휘테커가 손흥민을 보며 망설였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휘테커가 말했다. 사실입니다. 손 선수님의 좌석 변경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코노미 좌석을 배정했죠. 관객이 놀라 웅성거렸다. 스카이글로브는 재정 위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연료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좌석 설계를 개발했지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손 선수님을 통해 그 기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자가 물었다. 속임수 아니었나요? 휘테커가 솔직히 말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죠. 7,000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어요. 해고당할 각오였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엔 놀랐어요. 그가 농담조로 말해 관객이 웃었다. 하지만 그 좌석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 이륙 전에 제 매니저에게 그 기술을 조사하라고 문자 보냈죠. 관객이 놀라며 웅성거렸다. 릴리 양은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우연이었죠. 릴리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드론 설계를 그리고 있었어요. 난기류로 노트가 떨어졌을 때 제가 찾아줬고 그 설계를 보게 됐죠. 우연히 운명이 된 순간이었어요. 휘테커가 덧붙였다. 절박한 사장 혁신을 사랑하는 축구 스타. 그리고 창의적인 소녀가 같은 비행기에 탄 거죠. 기자가 릴리에게 물었다. 릴리 양 앞으로의 계획은? 릴리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학교 다니면서 드론 설계를 계속할 거예요. 스카이글로브와 함께 제 아이디어가 실제로 날아오르는 걸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말했다. 릴리는 공부와 어린 시절을 균형 있게 지킬 거예요. 장학금과 스카이글로브의 지원으로 그녀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그들은 비공개 회의실로 이동했다. 캐서린이 손흥민과 휘테커에게 말했다. 릴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 정말 감사해요. 이건 우리 삶을 바꿨어요. 릴리가 많은 삶을 바꿨어요. 휘테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릴리가 물었다. 휘테커 사장님이 좌석을 바꾼 걸 아셨을 때 왜 화내지 않으셨어요? 손흥민이 웃었다. 솔직히 처음엔 놀랐지. 하지만 내 노트를 보고 휘테커 사장님의 열정을 보고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휘테커가 말했다. 난 손 선수님을 직접 만날 계획은 없었어. 공항에서 투자자 회의가 실패로 끝나고 좌석 변경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에 탔지. 그 이유는 모두 우연이었어. 릴리는 놀라며 말했다. 그럼 난기류 회항 제 노트 잃어버린 거 그게 다 우연이었어요, 맞아. 손흥민이 말했다. 가끔 가장 멋진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와. 캐서린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코노미 좌석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다니. 회의실 밖에서 스카이글로브 엔지니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릴리의 설계를 검토하고 싶어 했다. 손흥민이 말했다. 릴리 스카이글로브의 최연소 컨설턴트로서 뭘 할 건지 말해줄래? 릴리가 노트를 펴며 말했다. 배터리 분산 시스템을 더 개선하고 싶어요. 그리고 손 선수님이 제안한 허니콤 구조를 다른 부분에도 적용해보고 싶어요. 손흥민과 휘테커가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도박은 상상 이상으로 성공했다. 며칠 뒤 릴리와 엄마는 스카이글로브의 시험 비행장에서 손흥민과 함께 서 있었다. 릴리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첫 드론 프로토타입이 활주로에 준비되어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고 드론이 부드럽게 이륙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을 보며 릴리의 눈이 빛났다. 엄마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캐서린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 릴리. 손흥민이 말했다. 이건 시작이야. 다음은 더 큰 비행기일지도. 스카이글로브는 혁신의 상징이 되었고 릴리는 어린 엔지니어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한 번의 좌석 변경과 꿈으로 가득한 노트에서 시작되었다.